중국이 일본 기업 20곳을 한 번에 제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부 반응이 예상과 정반대로 터졌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이야말로 일본을 대표하는 우수기업이다. 이 말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으로 퍼진 반응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가 경제 보복을 때리면 분노가 먼저 터지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달랐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완전히 해부해 드릴 건데요. 끝까지 보시면 한국 기업에게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이 군사 재무장을 추진하며 동북아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일본 기업 20곳을 제재하고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거든요. 명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역사 인식 문제 그리고 안보 위협. 이 정도면 일본 국내에서 난리가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본 온라인 공간의 반응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야후 재팬 뉴스 댓글을 보면 분위기가 딱 보입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 1위는 이겁니다. 중국이 제재했다는 건 기술적으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좋아요 2만 개. 2위 댓글도 바로 나갑니다. 명단에 없다는 건 전략적 중요도가 낮다는 의미 아닌가. 좋아요 18,000개. 이거 진짜 독특한 반응이에요. 경제 보복을 맞았는데 기업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마치 국가기업 인증서를 받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이번 제재 대상이 된 기업들 어떤 업종인지 아세요? 반도체 장비, 정밀기계, 소재 산업이 중심입니다. 즉 중국 산업이 아직 스스로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분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반응이 줄을 잇습니다. 중국이 의존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 리스트가 공개된 셈이다. 오히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 아닌가. 투자 관점에서는 호재로 보인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보통 제재는 리스크 신호잖아요. 주가 떨어지고 투자자들 불안해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제재를 장기 경쟁력 인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전략물자 규제 대상이 된 기업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역사가 이미 증명을 해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직원들이 자주 섞인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 전략기업 레벨이 아닌가 보다. 다음 리스트에는 꼭 들어가자. 농담처럼 보이지만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에요. 일본 특유의 조직 충성 문화와 기술 자부심이 녹아있는 반응입니다. 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국이랑 비교해 볼게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과거 사드 보복 사례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관광, 유통, 화장품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정보 대응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엄청 컸다. 이런 분석 글들이 다시 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산업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관광이나 소비재보다 핵심 부품과 장비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경제 보복이 터져도 국민 생활 체감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압박을 받더라도 반응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만약 우리나라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을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두 번째 반전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일본 내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공급망 재편을 크게 가속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 인도, 북미로 생산을 분산하는 계기가 된다는 분석이거든요.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이미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핵심 기술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번 중국의 조치가 그 흐름을 훨씬 빠르게 만들어버린 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거든요. 특히 반도체 장비 부품, 정밀화학, 산업용 센서 분야에서 한일 협업 가능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온라인 댓글에서도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과 대만 기업과의 협력이 더 늘어날 것이다. 기술 동맹이 현실이 되는 흐름이다. 이거 그냥 댓글이 아닙니다. 일본 산업계 실무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정치 갈등과 산업 협력은 완전히 별개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세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일본 젊은 세대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처럼 감정적인 반중 분위기보다는 이런 반응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경제는 경제, 비즈니스는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실리적인 관점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과거 일본은 역사 문제가 터지면 감정이 앞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제 경제 구조를 냉정하게 읽는 세대가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이 앞으로 더 전략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한국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사태는 단순히 중국이 일본을 때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훨씬 큰 흐름 속의 한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을 결정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본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재편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술 수준도 비슷하고 이미 일부 분야에서 협력 경험이 있는 나라. 한국이 그 조건에 가장 잘 맞거든요. 물론 경쟁도 있습니다. 대만도 있고 동남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댓글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 공급망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 경제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경쟁 압박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진짜 궁금합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중국은 안보와 역사 문제를 명분으로 경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본은 이걸 기술 경쟁력 인증 신호로 받아들이는 독특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에게는 지금 새로운 기회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경제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총이 아니라 기술과 공급망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흐름을 얼마나 빨리 읽느냐가 결국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경제 보복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꼭 남겨주세요. 이런 국제 경제 흐름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성장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